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또 그에 앞서서 이렇게 저희 학교를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원 시작이 오늘 오리엔테이션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모든 순서 잘 참석해 주시고 좋은 내용 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순서는 이제 첫 번째 환영 인사하고 우리 교수님들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학사 안내가 진행이 될 겁니다. 저희 전체적인 로드맵하고 교육과정, 그 다음에 졸업 여건, 그 다음에 수강 신청 같은 방법들, 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순서 1번부터 3번까지 전체적으로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안내가 끝나면 각 대학원별 모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모임은 6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각 대학원별 또는 전공별 모임은 7시부터 그 이후 시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환영 인사하고 교수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장님하고 교수님들 모두 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분은 실천신학대학원 황빈 교수님인데요. 잠시만요.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여기는 아마 목사님들도 계실 거고 뭐 또 그냥 일반적으로 그 종교가 아예 없으신 학문적인 이유 때문에 이곳에 오신 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여기 앉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니까 당연히 목사인데요. 목사이기 전에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곳에서 여러분들 함께 특별히 우리 백석학원이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학문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맞이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특별히 이렇게 더운 날 먼 걸음 하셔서 이렇게 일부러 찾아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상담대학원 손철우 교수님입니다. 네, 손철호 교수라고 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첫 시작은 언제나 설레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이분의 표정 몇 분 보니까 괜히 왔다 이런 표정도 있는 것 같고, 늘 시작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백석에서 한 학기만 지내보시면 어느 대학원이든지 특히 상담대학원 참 잘 왔다, 그런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에서의 이 경험이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또 영성과 그런 인격이 성숙하는 그런 오학차 또 대학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담대학원은 9층 903호에서 마치고 이제 모임할 때 그때 더 구체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복지대학원 박철웅 원장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대학원에 들어올 때 가진 여러분의 꿈들이 하나님과 함께 또 여기 계신 교수님들과 함께 옆에 앉은 동료들과 함께 충만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네, 보건복지대학원 김성철 교수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석사의 MPO 경영하고 박사의 MPO 경영학과를 맡고 있는 김성철인데요. 7시 이따 다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따 설명을 좀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똑같이 보건복지 고기숙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대단히 환영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얼마나 오실까 사실 내심 궁금했거든요. 별로 안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얼굴 뵙는데요, 다 딱 20대 딱 그 얼굴이십니다.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에 차 있는 그런 얼굴, 똑같은 모습이시네요. 여러분들 우리 대학원에 오셔서 정말 즐겁게 또 보람 있게 또 생활하게 되실 거예요. 네, 정말 오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복지 김지윤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뷰티 경영 김지윤입니다. 저는 조금 독특하죠. 생김새도 손톱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석사과정 또 박사과정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석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굉장히 좋은 일 많이 있고 또 앞으로 굉장히 성장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큰 그런 훌륭하신 분으로 거듭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 전문대학원 문진형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기독교 전문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학 가르치고 있는 문진영입니다. 오신 것을 너무 환영하고 각자의 마음에 무언가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꿈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또 우리의 노력 안에서 함께하는 이 길 가운데 아름답게 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이제는 학사 안내 순서입니다. 저희 대학원의 주요 학사 안내, 여러분들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학사 제도를 여러 제도를 운영하면서 뭐 있었던 사례라든가 뭐 참고사항, 뭐 주의하실 점 등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6가지입니다. 이제 대학원의 전체적인 개요하고 로드맵, 그리고 교육과정, 그다음에 수강 신청하는 방법, 시간표, 그리고 졸업 자격 시험, 그리고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원이 갖고 있는 학사 제도하고 홈페이지 활용 방법, 캠퍼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원 개요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제 아까 많이 보셨는데 우리 기독교 전문대학원하고 5개 대학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지만 각 대학원의 이제 특별화된 내용도 따로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기독교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사과정이 있고 박사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석박사 통합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2년, 3년 또 석박사 통합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제 졸업을 하시려면은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전공마다 들으셔야 되는 학점을 모두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시험 보셔야 되고 종합 시험 보셔야 되고 최종 논문까지 합격을 하셔야지 학위를 취득하시게 됩니다.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실천신학대학원인데요. 석사과정으로서 이제 2.5년 5학기를 공부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24학점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종합 시험을 보셔야 되고 추가 수강해서 6학점을 들으셔가지고 총 30학점을 들으시고 종합시험 2과목을 패스하시면은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상담대학원하고 보건복지대학원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크게 다른 거는 이제 추가 수강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쓰시거나 해서 졸업하시는데 우리 지금 이 특수대학원 선생님들은 거의 99%는 이제 학점 수강으로 해서 졸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학점 취득하시고 5학기 공부하시고 등록금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시험 2과목을 패스하시면은 졸업하시게 됩니다. 이제 문화예술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을 쓰시거나 추가 수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졸업 연주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제 그 뮤직 프로덕션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위 과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과제 제출해가지고 곡을 만드시는 형식으로 해서도 졸업이 가능하시니까 본인이 이제 어떻게 졸업을 최종 학위를 취득하실지 지금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로드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학부터 이제 졸업까지 간단한 로드맵인데요. 전문대학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요람을 같이 보시면은 요람의 253쪽을 좀 같이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53쪽에 보시면은 기독교 전문대학원 학사 개요가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학차별로 순서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기독교 전문대학원의 박사 전공의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대표적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업 연한은 예를 들어서 교육학 같은 경우는 교육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전공들이 있는데 수업 연한은 3년이고 재학 연한은 9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을 공부하시고 수료까지 해서 총 9년 안에 입학부터 9년 안에 졸업을 하셔야 되고요. 졸업 학점은 36학점이고 각 전공마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졸업 학점은 36학점을 취득하셔야 되시고 논문은 4학차부터 지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시험은 1학차부터 시험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종합시험 같은 경우에는 4과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과목을 다 합격하셔야지 심사 신청 자격을 얻으시고요. 그리고 종합시험을 보시려면은 외국어 시험을 합격하시고 24학점을 취득하셔야지 종합시험 자격을 얻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논문 심사 신청을 하시려면은 6학기 이상 등록을 하시고 외국어 시험 합격, 종합시험 합격, 논문 지도 3개학기 이상 지도 받으셔서 최종 성적 B 이상 받으시고 지도 교수님 허락하시면은 심사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 심사가 합격이 되시면 졸업을 하시게 되고요. 그 뒤에 255쪽을 보시면 이제 학차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박사 3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학차 이제 입학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수강 신청해서 수업 들으시면서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외국어 시험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학차에는 정상적으로 수업 들으시고요. 3학차에는 논문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학차 말에 논문 연구 계획서 제출하셔서 지도교수 배정 받으시고 4학차부터 수업 들으시면서 지도 받으시면서 종합시험도 보실 수 있으니까 4학차, 5학차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신 분들은 6학차에 논문 심사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로드맵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은 6학차 안에 졸업을 이제 논문까지 합격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요. 이제 6학차까지 진행하셨는데 학점은 다 취득하셨는데 논문이 패스가 안 됐거나 종합시험이 패스 안 된 분들은 이제 수료 상태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료 상태로 이제 학적을 유지를 하시는 거고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종합시험 보실 분들은 보시고 이제 논문지도 받으실 분들은 수료 기간에 논문지도를 받으셨다가 계속 진행하셨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입학부터 졸업까지 9년 안에 졸업을 못 하시면은 연구 수료가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대학원은 제가 이렇게 박사과정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특수대학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대학원은 아주 간단한데요. 특수대학원 학사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259쪽을 보시면은 우리 실천신학대학원 교육상담보호복지 문화예술대학원에 대해서 로드맵이 있습니다. 259쪽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1학차는 이제 정상적으로 수강하시고 2학차 수업하시고 3학차부터 이제 종합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시험을 보셔야지 졸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3학차, 4학차, 5학차 이렇게 3번의 기회를 드리니까 그 3개학기 내에 2과목을 합격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종합시험 합격하시면 4학차, 5학차 정상적으로 수업 들으셔서 30학점 들으시면은 이제 졸업이 되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본인이 논문을 작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3학차 말에 3학차 말에 그 학위취득 요건 변경 신청하시면서 본인이 논문 쓰시겠다고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신 다음에 4학차부터 지도를 받으시고 4학차, 5학차 지도 받으셔서 5학차 때 논문 심사 진행하셔가지고 졸업을 하시게 되고요. 문화예술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위취득 요건을 바꾸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4학차 때 이제 학위취득 졸업 연주나
그다음에 학위까지 하실지를 결정하셔서 학위 취득 변경을 제출하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 저를 연주로 준비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5학차 때는 연주회를 진행하셔서 졸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로드맵을 참고해 주셔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 놓치시는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논문 지도를 3개 학기 본인이 이제 계획을 하실 때 나는 6학기 만에 졸업을 하실 거다 계획을 하신 분들은 3학기 말에 꼭 내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한 학기가 딜레이 되면은 본인이 이제 수료하시고 한 학기를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시기를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 과정인데요. 우리가 그 기독교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요람의 153쪽을 보시면은 어떤 과목을 저희가 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니까요. 먼저 기독교 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을 153쪽을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153쪽에 있는 거는 석사에 대한 교육과정 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들으셔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은 기독교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필수가 3학점이고 선택을 9학점 이상 들으셔야지 되시고 그래서 24학점 취득하시는 거고요. 이제 교양 필수 같은 경우에 6학점을 또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박사, 신학 박사 2년 하시는 신학 박사에 대한 이수표가 있고 그다음에 석박사 통합 과정에 대한 이수표가 있습니다. 4년 동안 3학점, 전공 필수 3학점, 선택 20학점 들으셔서 총 48학점을 석박사 통합 과정은 들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55쪽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박사 3년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실천 신학 전공이 있는데 이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필수 6학점, 전공 선택 21학점을 들으시고 36학점을 취득하셔야지 졸업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각 전공별로 어떤 과목이 필수고 전공 필수고 어떤 과목이 선택이고 이런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 과목들을 저희가 이제 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매 학기 이런 과목들이 이제 개설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이제 해당 과목들이 개설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들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전공별로 쭉 모든 전공에 대한 그 과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특수대학원 각 페이지마다 보시면은 있는데요. 실천신학대학원, 교육, 상담, 보건복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예술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231쪽에 각 그 과목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조를 해주시고요. 상담대학원 207쪽을 한번 볼까요? 상담대학원 207쪽으로 보면은 이제 전공 필수는 이제 3학점 이상 들으시고 본인 전공의 심화는 9학점 이상 들으시면 졸업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총 30학점을 들으셔야 되는데 나머지 학점은 이제 18학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전공 과목을 들으셔도 되고 다른 전공 과목을 들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8쪽에 보시면은 본인 전공에 해당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전공 필수가 지금 4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과목만 들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심화가 이제 5번부터 18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3과목만 들으시면 요건을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시간표 개설된 걸 보시고 본인 전공 걸 들으셔도 되고 다른 전공 걸 들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특수대학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현재 각 본인 전공에 해당되는 교육 과정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수강 신청에 대한 안내인데요. 이제 시간표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별지로 지금 시간표를 대학원별로 나눠드렸는데요.
기독교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첫 월요일 날 수업이 주로 있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다른 화목 화요일이나 아니 목요일이나 토요일 날 또 개설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총 세 블록으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1, 2, 3교시, 5, 6, 7교시, 8, 9, 10교시가 개설이 되고 그 시간에 참고를 하시고 이제 보통 공통 과목이 있으니까 성경학 총론 그다음에 고급 영어 강도 필요하시면 들으시는데 교양 필수 같은 게 있으니까 교양 필수는 가급적이면 미리 들으셔야 되는 분은 들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 1, 2, 3교시에 개설되는 거 수강 신청하시고 예를 들어서 뒤에 보시면은 기독교 교육학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기독교 교육학 석사나 교육학 전공 과목들이 있는데 이제 전공 과목은 1, 3교시에는 개설이 안 돼 있고 이제 5, 6, 7교시에 두 과목 개설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 그리고 8, 9, 10교시 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필요에 따라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36학점이 박사가 이제 졸업 학점이기 때문에 이제 6학점씩만 6학기 들으셔도 졸업이 되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시간 여건에 따라서 시간 배분을 하시고 이제 어떤 분들은 6학기 동안 계속 6학점씩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1학기부터 4학기까지 9학점씩 들으셔가지고 학점을 다 채우신 다음에 나머지 5학차, 6학차 때는 이제 그냥 논문만 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잘 시간표 배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전 블록 같은 경우에 이제 연구윤리와 연구방론론 같은 과목, 그다음에 교양필수 같은 과목들은 이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오전 블록 과목들 유의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보시면은 실천신학대학원 같은 경우에 있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개설이 되고 첫 교시 블록에는 둘 중에 하나고 나머지는 이제 두 과목 한 과목씩 각각 개설돼 있으니까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편 보시면 교육대학원 시간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심리랑 코칭심리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당 3학점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2학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6, 7교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8, 9교시 각 학번에 따라서 수강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10, 11교시도 학번에 따라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 7교시는 이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8, 9교시는 상담심리 같은 경우에는 진로 상담 그리고 10, 11교시는 가족 상담을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유아나 유아교육이나 유아특수교육 같은 전공들은 한 과목당 3학점이기 때문에 두 과목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시부터 개설되는 우리 6, 7, 8교시의 유아교육에 한 과목 수강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9, 10, 11교시 그 유아놀이 세미나 요 과목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용 행동 분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반이 배정이 되니까 그 부분 확인해서 본인 반에 해당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담대학원 시간표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하고 많은데 이제 유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상담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1학차부터 2학차까지는 전공 과목은 두 과목만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교양 과목 한 과목 신청 가능해서 총 9학점 가능하십니다. 3학차 이후부터는 전공 과목 9학점을 모두 수강 신청 가능하십니다.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시간표 토요일 날 시간표를 보시면은 전체가 이제 2, 4교시에 들을 수 있는 과목 오전에 개설되는 전체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은 이제 한 과목 교양 선택 한 과목이고 그 밑에 블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전체로 되어 있는 가족 상담 및 치료부터 심리학계로까지가 이제 지금 현재 1학차 분들이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과목이고 그다음에 심리검사 9, 11교시 심리검사하고 이상심리까지가 이제 우리 1학차가 들으실 수 있는 과목이고 이제 3학차부터는 학차가 나눠지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블록들을 수강 신청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본인이 들으실 수 있는 쉴 수 있는 과목 확인하셔가지고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과목들은 이제 본인 전공에서 심화 과목이고 어떤 과목은 다른 전공에서 심화 과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교육과정 참고하셔서 내 전공에 해당되는 심화 과목이 어떤 것인지 보시고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화목반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날 한 과목, 목요일 날 한 과목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전체 수강 과목 수강 신청하시고 3학차 이후에 이 시간표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건복지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전공별로 전공별로 두 과목씩 들으시고 기본적으로 오전에 개설되는 건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하셔서 자격증 관련 과목이기 때문에 참고하면서 들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대학원은 전공 과목 6학점을 수강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제 교양 선택에 한해서 추가로 3학점을 한 과목을 더 들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6, 8교시 2, 4교시도 두 과목, 6, 8교시 두 과목, 9, 11교시 두 과목인데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는 두 과목만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대학원 같은 경우에 시간표를 보시면요, 이제 유의해 주실 점이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 과목들이 각각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3, 4, 6, 7, 8, 9교시 이론 과목 개설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전공 실기는 수강 신청을 기본적으로 하신 다음에 이 시간에 대한 요일하고 강의 시간하고 레슨 시간하고 그다음에 레슨 교수님하고 그런 전체적인 배정은 저희 교학처랑 문화예술대학원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배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론 과목들은 수강 신청을 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전공 심화 이 레슨 같은 경우에 수강 신청 하신 다음에 구체적인 시간하고 교수 배정을 하는 거는 이제 교학처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 이제 시간하고 장소는 이제 교수님과 협의할 수 있는데 이제 교수님이 배정되는 거는 교학처에서 진행되니까 그건 나중에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잘 참고하셔서 본인 어떤 과목 들으시고 싶으신지 확인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강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수업 시간표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공지사항에서 수강 신청 전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업 계획서는 이제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수강 가능 학점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그 학점 내에서 수강 신청하시면 되는데 최저 학점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영학점 수강 신청 아예 안 하셔도 학교에서는 뭐 터치를 사실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등록금 납부한 거는 기본적으로 확인하는데 수강 신청 안 하신 거는 이분이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수강 신청 안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또 일부러 진짜 수강 신청을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 이제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업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같은 시간에 개설된 과목은 한 과목만 수강 신청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한번 들은 과목은 다음 학기 때는부터는 이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교과목이어야 되는데 이제 기준은 이제 과목 코드입니다. 과목 코드가 동일하면은 이제 그 과목 수강 신청할 수가 없고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과목명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 철학 개론 있는데 고급 철학의 개론이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중요한 거는 과목명이 아니고 이제 과목 코드로 저희가 판단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당연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하지 않은 과목은 학점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수강 신청을 했는데 수업을 안 들은 과목은 당연히 F가 나갑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본인이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서 수강 신청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수업을 들으세요. 근데 이제 첫 주에 본인이 교수님이 출석부를 갖고 오시는데 학생분이 이제 교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이 과목 수강 신청했으니까 이름을 적어주세요라고 출석부에 적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출석부를 새로 뽑지 않고 이제 계속 갖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은 이 학생이 당연히 수강 신청이 된지 알고 수업을 참여시키는데 전산에는 입력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본인이 수강 신청을 했는데 그걸 까먹고 다른 과목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본인이 수업을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목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학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 학기 이런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강 신청을 하시면은 꼭 필히 내가 수강 신청한 과목명, 그다음에 시간, 교수명이 맞는지, 그다음에 강의실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또 교수님 출석부 나중에 뭐 당연히 거의 그렇진 않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출석부가 출력이 돼서 교수님이 확인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강 신청 기간이 있고 정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 주 10일, 11일 이제 수강 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수강 신청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강하면은 한 과목 한 번은 들어보시고 전정하시도록 해가지고 정정 기간을 드리는데 그 시간 이후에는 수강 신청이라든가 정정이 불가능하니까 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모든 교학처에서 나가는 공지사항은 그 안내는 공식적인 안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학처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안내가 나는데 장학금 신청이라든가 뭐 수강 신청 기간 여러 가지 안내가 뭐 학적 변동에 대한 안내가 나가는데 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를 하시고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동료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학사 제도가 매년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는 장학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으로 줄을 수도 있고 150으로 늘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선배님들은 지난 학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이나 동료의 안내사항이나 참조사항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공식적인 안내는 이제 홈페이지를 봐주십사 하는 안내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성적은 저희가 A+부터 C까지가 공식적인 성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D는 없고 F가 나갑니다. 그리고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대학원 전체 다 절대평가로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좋은 성적 받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수업 개선을 위해서 강의 평가를 학기 중간에 한번 실시하고 학기 말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강의 평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만족도 조사까지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업에 대해서, 수업 진행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학교 운행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강의 평가 해가지고 어떤 의견을 냈는데 이제 그 다음 학기 때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강의 평가를 받고 그걸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바로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또 여러분들 다음 학기를 위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후배를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 평가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언젠가는 최대한 빨리 저희가 그 의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고 당연한 의견이면은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요구 사항이라든가 불만 사항을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사실 전화 받는 이제 선생님들은 그 전화를 받고 메모를 하고 보고를 해서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오는 그 쉽게 말하면 타격감, 중요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평가에서 나오는 문서로 적혀 있는 그 요구 사항이라든가 중요도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사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강의 평가 때 해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처리가 된다. 전화는 사실 쉽지가 않고
반영되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거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전화를 해서 개선할 수 있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문서로 타이핑 쳐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본인이 누군지를 알 수 있지 않냐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사실은 누가 했는지를 모릅니다. 이거는 전혀 저희 누가 했는지 모르고 내용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안심하시고 강의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회생활 하시고 직장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 하시면서 결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수업은 대학원 수업은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 안 계시면 무조건 결석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유가 있으시든지 이유가 있어서 학교를 못 오셔도 그것은 그 자리에 없으시면 무조건 결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조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애경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본인의 병원을 가시거나 병원 의무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결 신청을 종합정보 시스템에 하시고 그거를 증빙 자료를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교학처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해당 교수님께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출석이 인정이 되지 그 외에는 전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고 교수님한테 말씀하셔서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공결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승인이 안 된 거는 또 안 되니까 꼭 증빙 서류를 내셔야지만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외국어 시험과 종합 시험이 있는데 외국어 시험은 전문대학원만 해당됩니다. 영어 시험이고요. 1학자부터 응시 가능한데 토익이나 그런 토플 같은 공인 외국어 시험이 있으면 인정이 되고요. 또 고급 영어 강도 들으셔도 인정이 되니까 그 내용은 요람 참조하셔서 진행하면 되고요. 종합 시험은 모든 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은 이제 석사 같은 경우에는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시면 응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상적으로 3학차부터 보실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각 전공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보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세계관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수대학원은 2과목 전공 과목 보시게 되고 전문대학원은 기독교 세계관 1과목 그다음에 전공 과목 3과목을 박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됩니다. 이제 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세계관 시험은 꼭 보셔야 된다는 점을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논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원 이제 박사 3학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3학차 말에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십니다. 연구 계획서는 사실 저희 학교는 이제 뭐 구체적인 논문 내용에 대한 프로포절이라기보다는 지도교수 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님과 사전에 좀 협의하셔서 이제 논문 연구를 이런 내용을 좀 검토하신 다음에 지도교수님의 승낙을 받으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연구윤리 서약서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3학차 말에 이제 신청하셔서 4학차부터 논문 지도를 계속 받으시게 됩니다. 심사 자격이 이제 3개학기 지도 이상 지도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4학차, 5학차, 6학차 지도 받으시는 걸로 인정이 되시고요. 이제 지도 받으실 때마다 지도비를 납부하시고 참고적으로 이제 3개 학기만 지도비를 납부하시는 게 아니고 지도비 받는 학기는 매 학기 논문 지도비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지도를 받으시면서 본인 논문이 다 준비가 되셨다 싶으시면은 이제 교수님의 허락을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신청하시는데 저희 심사는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가심사, 예비심사, 본심사. 가심사는 보통 방학 중간에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비심사와 본심사는 학기 중간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심사 신청할 때 교수님 허락을 맡아서 진행이 되면 이제 심사위원을 교수님이 선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심사비 납부하셔갖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본심사 진행하시고 최종 이제 본심사까지 합격을 하신 다음에 논문 최종본을 제출하셔야지
학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심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최종문 제출로 마감이 됩니다. 간혹 이제 한 학기 정도 어떤 분들은 본심사 끝나고 한 학기를 딜레이 돼서 나중에 제출하는 분도 있긴 한데 보통 많은 분들은 이제 본심사까지 다 진행을 하시고 이제 최종문 제출까지 해야지 학위를 받으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계획서 제출할 때 윤리계약서라는데 서약서를 제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받으실 때마다 저희 표절 검사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표절 검사를 하시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 카피킬러 유사도 검색 시스템 돌리는 건 필수 사항으로 해서 제출하시게 돼 있고 저희가 AI로 작성된 문서도 이게 AI로 작성된 건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는데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이 부분 이제 표절 검사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표절이 됐다라고 확정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학위 수여는 불가능하고요. 졸업이 된 나중에도 이후에도 이게 만약에 표절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졸업 후에도 취소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논문 표절 때문에 학위 취소가 된 분은 저희 학교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전통을 계속 이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문서 차이, 이미지 표절, 표 표절, 뭐 참고 문헌 유효성 이런 검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AI 같은 경우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뿐만 아니고 교수님들이 이제 과제물 제출할 때도 이걸 내라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연구 윤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금은 이제 매 학기 납부하시는데 이제 2학차부터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장학재단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유의하실 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타이틀이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 제도라고 해서 여러분이 학자금 대출을 받으셨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장학금을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니고 장학재단에 그 대출금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학자금 대출 받으실 때 서약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았는데 입금이 안 된다 싶으시면은 죄송하지만 학자금 대출로 입금이 됐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휴학이라든가 복학 제도 이용하시면 되겠고 저희가 뭐 전공 변경, 반 변경, 학위 과정 변경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상담대원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활용을 하시는데 가족 상담학인데 기독교 상담학으로 전공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강반 변경 같은 경우는 상담대학원 가족 상담학만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화목반에서 토요반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학기 단위로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고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자격이 되면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석사과정 학생이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옮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입학 자격이라든가 졸업 요건이라든가 그런 부분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하철역에 워낙 가깝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로 주로 이용하시는데 부득이 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학교가 캠퍼스가 주차장을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첨으로 주간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로 오시는 분들은 추첨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그분들만 주차를 하실 수 있고요. 토요일날 학교로 오시는 분들은 그 대신 이제 선착순으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있을 경우에 선착순으로 주차를 하실 수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많이 주차 공간을 드리지 못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평일은 지금 당첨되신 분들도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시 정도에
지나면 이제 주차 공간이 다 차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좀 부탁을 드리고 주변에 공영 주차장을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학술 연구를 이제 권장하기 위해서 학술지에 본인이 논문 이외에 다른 이제 연구 자료를 논문을 제출하시면은 장려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50만 원부터 뭐 35만 원, KCI 등재지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같은 동료 또는 본인 열심히 교수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논문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학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장학금을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이제 저소득층 분들한테 드리는 장학금, 그리고 장애 학생한테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후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장학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분 두 분이 우리 대학원에 다니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드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분이 2개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한테도 장학금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석대학교를 나오신 분들, 학부나 이제 다른 대학원을 나오셨는데 다시 우리 학교 오시는 분들한테도 장학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석교단의 가족분이 이제 목회자이신 분들, 목사님이나 강도사님 분들, 주로 이제 목사님이 되시겠죠. 그분들이 가족분 중에 직계가족분 중에 있으시면은 장학금을 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청 기간을 표시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데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찾으셔야지 되고요. 그냥 있으시면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청 기간에 꼭 신청을 하셔서 본인이 받아가시면 되고요.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하실 수가 없고 장학금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참고해서 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지난 학기 때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 백석교단 목사님이신데 지난 학기 때 신청 못했으니까 이번 학기에도 지난 학기까지 다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당 학기 기간에 신청하시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인 학생분들이랑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은 홈페이지로 사실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집에 돌아가시면 학번조회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에 보시면 학번조회 그 공지가 있는데 학번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아이디 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찾기를 통해서 본인 학번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버튼 보시면은 이제 비밀번호 설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오시는 분, 로그인하시는 분들은 비밀번호를 설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학번 조회라든가 비밀번호 변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 인증을 거친 다음에 진행을 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은 그 학번 조회 가능하시고 찾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종합정보 시스템 로그인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정보 시스템에는 본인의 이제 모든 정보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학적 수강 신청, 뭐 휴학 신청, 장학금 신청 모두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수강 신청 같은 경우에는 수강 신청 이제 가끔 툴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수강 신청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그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본인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들이 목록이 쭈루룩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목록 중에 본인이 원하시는 과목을 신청 버튼 클릭을 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미리 본인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셔야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 수강시험 기간에 먼저 좀 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시간 맞춰서 진행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팁을 드리면은 이제 수강 신청 기간이 있고 정정 기간이 있는데
본인 과목 이제 어떤 과목이 50명인데 50명이 다 찼잖아요. 근데 첫째 날은 다 차는데 한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지나면은 꼭 빠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 그 자리가 찼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꼭 마지막 날까지 한번 원하시는 과목 있으면 들어가 보시면은 빈 자리가 나오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휴학하시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휴학하시는 분들 과목 휴학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 과목은 다 삭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째 날 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한 3일차, 4일차 해보시면은 원하는 과목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개의 캠퍼스를 운영합니다. 이제 지금은 원격 수업도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이버 캠퍼스 통해서 이제 과목을 수강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원격 수업이 아니더라도 교수님에 따라서 이 사이버 캠퍼스에 수업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올리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이버 캠퍼스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 이제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건물뿐만 아니고 거의 한 열 몇 개의 건물을 지금 저희가 이 지역 외에 방배동에 걸쳐서 이 방배역 사거리에 걸쳐서 이제 여러 캠퍼스가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학교 옆에 백석예술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 재단의 2년제 전문대학교인데 거기서도 이제 같이 수업을 하고 캠퍼스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그 다음에 그 진리동 대학원 교학처가 있는 진리동, 그다음에 목양동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 큰 길 건너편에 새로 캠퍼스를 건물을 또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 정도에는 또 새로운 건물에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캠퍼스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고요. 지금 교학처장님하고 이제 전문대학 원장님, 문화예술대학 원장님 지금 오셨거든요. 잠깐 인사 말씀 듣고 다음 시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 교학처 처장 이경재 교수님이십니다. 뭐 해야 돼? 옆에 분들이 인사 안 하고? 대학원 교학처장 이경재입니다. 시작할 때 왔어야 되는데 다른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같이 있다가 조금 늦어서 지금 이제 인사드립니다. 저희 학교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 기독교 대학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저희 학교가 올해가 특히 이제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50주년 행사들이 올해 초부터 이제 진행이 돼서 꽤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됐고요. 이번 가을에 11월 1일이 우리 개교 기념일인데 그날이 아마 토요일인가 그래서 그 하루 앞에 10월 31일 정도에 50주년 기념 행사가 이제 제대로 크게 이제 열릴 겁니다. 그런 해 지금 한복판에 있는데 이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선생님들이 그 학업을 이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학처에서는 여러모로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 학업하는 거에 뒷바라지를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온전치는 못하고 학교에 있는 제도를 따라가다 봤더니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이런 거 좀 고치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다 맞춰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 학업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교학처 아마 이제 앞으로 어디가 교학처에 있는지 아시게 될 건데요. 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잘 듣고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든 걸 다 해드릴 수 있지는 못하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학교의 기본적인 설립 이념인데 그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지금 변화되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제 그 학업을 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여를 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고 또 일하시고 뭐 활동하시는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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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대학원장 박은경 교수입니다. 네, 이렇게 더운 여름에 기록적이죠. 이렇게 또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또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저희가 돕겠습니다.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나 주임 교수에게 말씀하시면 밑에 이제 내려가시면은 분과별 대학원별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임 교수님을 만나실 텐데 또 소통하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전문대학원장 손동신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사에 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 이름하고 동명이인입니다. 뭐 그래서 뭐 하여튼 왜 환생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백석대학교에 입학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걸 주님 안에서 잘 일구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넓고 또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겁니다. 큰 꿈을 꾸시고 또 세상을 바꾸는 그 일에 우리 백석인으로서 크게 일익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를 드리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지금 딱 7시인데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 갖고 대학원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한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안내 받으시거나 요런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2개까지 전체 장학금에서 2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특수대학은 학비 감면해서 장학금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신청하는 장학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크게 2개 정도 합쳐서 2개 정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청하시면은 가장 금액 큰 걸로 해서 저희가 보통은 처리해서 드리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 혹시 있으실까요? 저쪽에 마이크 좀. 저기 학교 생활 안내에서요. 네. 그 전공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게 언제 가능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전공 변경은 보통 3학차 정도에 가능합니다. 네, 3학차 이후에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냥 가능한데 본인이 그 해당되는 전공에 대해서 졸업 요건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목들이 이제 그 해당 전공의 과목이 들은 과목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받을까요? 네, 저쪽 끝에 있습니다. 네, 저는 가족상담학과 하목반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그 아까 주차를 저기 이제 뽑는다고 하셨는데 하목 저녁반도 혹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경쟁률은 좀 더 낮죠. 낮에 오시는 분들보다는 주간반보다는 경쟁률이 좀 낮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지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디서 신청을 하면 됩니까?
저희가 공지사항에 이제 주차 신청 안내가 나갈 거고요. 보통 이제 구글 폼으로 신청하시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요. 그때 신청하시면 될 거고 신청은 아마 8월 말 정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때 받을 예정입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더 받고 그 옆에 한 분만 더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기 수강 신청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상담 심리 같은 경우는 같은 과목의 교수님이 다르더라고요. 네네. 그럴 때 좀 저희들이 어떤 거 신청할지 모를 것 같아서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같은 과목인데 차이점이나 이런 거. 예. 예를 들면 어떤 과목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네. 때 뭐 가족 상담 및 치료 손초르 교수님하고 같은 과목인데 최혜윤 교수님 이런 네네네. 식으로 네네네. 계속 같은 과목인데 교수님들만 다르시거든요. 네네. 이럴 경우에 또 혹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정보가 없으니까. 가장 좋은 거는 수업 계획서를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수업 계획서 같을 수가 있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교수님 정보는 그 오늘 대학원 모임이 있잖아요. 그 교수님의 정보는 거기서 한번 지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수업 계획서를 말씀을 드리는데 같을 수가 있거든요.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서 그 과목 특성하고 교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같은 모임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교학처나 여기에 저희가 스탠바이 하고 끝난 시간 때 저희가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거는 개별적으로 오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답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 시간 이후는 각 대학원별 전공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